안녕하세요, 유하나입니다. 오늘 가져온 책은요, 존 리의 부자 되기 습관입니다. 부제로 대한민국 경제 독립 액션 플랜이라고 써있네요. 이 첫 판이 나오고 6개월 만에 20쇄를 찍을 만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 저자인 존 리 이사님, 이제 한국에서 경제활동하는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2달 전에 이분을 이 책과 관련해서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때 점심시간도 거르시고 오후 3시에 버거킹 햄버거로 식사를 때우고 인터뷰도 이제 대표님 사무실에서 진행이 됐는데 제가 여쭤봤어요. 존봉장이라고 불릴 만큼 우리나라의 주식 열풍을 불고 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직 부족하다. 전 국민이 주식을 할 때까지 자신은 열심히 홍보를 하고 같은 이야기를 수십 번, 수백 번 해서라도 깨우쳐주고 싶다고요. 사실 저는 그전까지만 이 존 리님 방송을 보면 비슷한 말을 좀 많이 해서 왜 그럴까? 소스가 별로 없나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의도적으로 같은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주식에 대한 편견을 바꾸게 만들어주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책은 단순히 주식을 해라 하고 정의를 내리기엔 좀 너무 많은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서도 돈 이야기를 꺼리는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문화가 우리를 더 도태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 우리가 부자가 되지 못한 이유와 일본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렇게 돈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우리를 위해 일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초보자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게 어려운 경제 용어들도 모두 풀어서 담았으니까요. 경제 입문서로도 추천합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관계를 잃어버린 한국인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는데요. 현대사회에서 인간관계가 단절된 원인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꼽았습니다. 한국인의 인간관계, 특히 이 결혼과 이성교제마저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위축된다는 거죠. 돈이 없으면 제 경험에도 실제로 좀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이거 팩트죠. 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돈 이야기를 하는 건 격이 떨어진다. 이렇게 하는 건요, 사실 모순이죠. 자본주의를 살면서 자본주의를 외면하라고 가르치는 꼴입니다. 좀 더 우리는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돈 때문에 원하지 않은 일을 하면서 어려운 여생을 보내야 된다. 그게 바로 돈의 노예가 아닐까요? 돈에 초연한 척하면서 돈을 경시하고 낭비하는 사람들이 바로 돈의 노예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자, 부자가 되지 못하는 3가지 이유를 적었는데요. 첫 번째가 사교육비입니다. 존 리 이사님이 여러 방송에 나가서 사교육비로 주식을 사라고 수차례 강조했었죠. 이 사교육비 시장 규모가 연 20조 원이고 학생 수는 줄고 있는데 사교육비는 오히려 늘어가고 있습니다. 부모의 잘못된 판단으로 온 국민이 가난해진다고 말합니다. 공부를 좋아하는 아이도 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사실 공부에 별 취미가 없죠. 그럴 때 그 막대한 돈으로 일찍부터 주식이나 펀드를 사줬다면 아이가 대학교를 졸업할 시점에 적어도 몇억 원의 자산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녀에게 풍요로운 인생을 진심으로 선물하고 싶다면 사교육보다는 일찍부터 자녀를 위한 투자를 시작하고 아이가 성인이 돼서 취직뿐 아니라 창업을 원한다면 그것을 위한 자금을 쓸 수 있게 해주라고 말합니다. 자동차는요, 사는 순간부터 감가상각이 시작되기 때문에 손해라고 해요.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그 돈을 주식에 투자하는 게 훨씬 현명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워런 버핏은 세계 최고 부자지만 2006년형 미국 차를 2014년까지 운전해서 그의 딸이 자동차가 너무 낡아 창피하다는 불평을 하기도 했다고 해요. 바로 이 차이가 워런 버핏을 부자로 만들고 다른 평범한 많은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돈을 아끼려는 의욕 자체를 잊어버리죠. 버는 대로 먹고 마시고 소비하면 지금 당장은 즐겁고 행복하거나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른바 소확행이 달콤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비의 달콤함에 빠져들수록 가난해지는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덜컥 수입이 끊기거나 아프기라도 하면 곧바로 빈곤층으로 추락합니다.
미국인들은요, 부자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그 사람이 부자가 되기 위해 기울인 노력, 시행착오, 세상을 발전시킨 아이디어, 형성된 부를 가치 있게 쓸 계획 등에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 자신의 부를 이용해서 사회 발전에 큰 공헌을 하는 부자들이 미국에는 그래서 더 많기도 하고요. 미국에서 부자라는 말은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부자에게 기대하는 성품과 철학을 갖춘 사람까지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에게 시험을 잘 보고 싶다는 꿈보다 부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갖도록 해줘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저자 덕분에 주식한 사람들이 참 많죠. 이 저자는 주식 투자를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식 투자가 부동산 투자보다 나은 점을 적었는데요. 우선 매일매일 적은 돈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죠. 부동산 투자는 목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일 아낀 돈이나 담배값, 커피값을 아낀 푼돈으로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는 매일 지출을 조금씩 아껴 마련한 여유 자금으로 조금씩 할 수 있죠.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도 부동산보다 환금성이 좋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단지 주의해야 될 게 몇 개 있는데요. 어려운 단어들을 동원하면서 마켓 타이밍을 말하는 사람, 즉 이때 사라, 이때 팔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 또 장기 투자 대신 단기 투자로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멀리해야 됩니다. 돈이 없어도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로부터 위안을 받아서도 안 되고요. 돈을 써야 돈이 들어온다는 이런 희한한 이론에 현혹돼서도 안 됩니다. 전염성이 강한 금융 문맹에 무너지지 않으려면 자신의 투자 철학을 공고히 다지고 유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제 독립을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라고 말합니다. 주식 투자 클럽에 가입하거나 뜻이 맞는 사람들과 스터디를 만드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사실 미국에서는요, 이 주부들이 모여서 주식을 공부하고 투자도 같이 하는 경우가 흔한데 이런 주부들의 투자 수익률이 또 화제가 되기도 해요. 명품 구입이나 여행 개모임, 학원 정보 공유보다는 자산과 금융 지식을 늘릴 수 있는 투자 모임을 하고 이것이 진정으로 부자가 되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부자가 되는 건 불가능에 가깝지만요. 부자는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봐요.